20 한 5, 6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보통 이제 국제학술지, SCI급 국제학술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국제학술지의 평균 뭐 과학저널의 임팩트 팩터가 3 내지 4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거에 비하면 25 이상 된다는 건 아주 대단한 그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 논문 메타 분석이 실렸는데요. 모두 23편을 합쳤을 때 휴대전화 사용과 중앙은 일단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가림을 사용한 연구,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환자한테, 그러니까 환자인지 그다음 환자가 아닌지 대조군인지 이거를 연구자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몰라야지 편견을 없애서 정확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그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연구라든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10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연구들만을 종합해보면 휴대전화 사용은 정해 위험성을 높이는 거로 나왔습니다. 여기 또 흥미로웠던 거는 연구들 중에 휴대전화 회사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매니팩처러즈 포럼이라고 MMF라는 게 있는데 이 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일부 지원받은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그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로 휴대전화 사용하면 정해위험성이 낮았다. 이런 독특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또 환자대군 연구가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여 편을 더 더해서 46편 정도를 최근에 종합을 해서 연구 결과를 다시 메타 분석을 국제학술지에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2009년에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실렸던 저의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Mobile Phone Use and Risk of Tumors, a Meta-Analysis. 여기 일저자 보시면 순번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자들 중에 외국 저자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년 동안 미국 UC 버클리 보건대학원 스쿨 오브 퍼블릭 헬스의 연구소의 비지팅 스칼러, 그러니까 방문학자로 갔었는데요. 1년 동안 연구를 중심으로 했죠. 이때 그 연구소장 중에 한 분이 조엘 M. 마스코비치, 조엘 마스코비치 박사, 이분이 이제 심리학 그 박사 교수인데요. 심리학 박사인데 사실 이분은 원래 뭐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스모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 관련한 그런 질병 역학 연구를 하시던 분인데 제 이 메타 분석 이걸 제가 연수 갔을 때 2008년도에 이 연구소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제가 메타 분석을 썼거든요. 그때 이제 공동저자로 참여하신 거죠. 여기 맨 끝에 나와있죠. 근데 이분이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저한테도 사실 그 뒤로 그 논문에 대해서 기사가 발표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LA 타임즈에도 나왔고요. 여기는 로이터에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그 유명한 신문사에서 제 논문 결과를 좀 다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초반은 그 컨택을 했었는데 이제 2009년도에 논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엘 마스코비치 박사와 통화를 많이 했고 또 결국에 또 조엘 마스코비치 박사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최근 10년 만에 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전문가가 현재는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도 제가 이메일 같이 나눴었는데요. 머스코비치 박사는 일단 뭐 저한테 굉장히 신세를 졌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휴대전화 사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액티비스트로도 활동하고 뭐 라디오, TV 굉장히 많은 그 매체에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논문이 나오고 나서 2년 뒤인 2011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그러니까 IARC에서요. 이게 이제 발암물질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리뷰를 해서 권고안을 그룹핑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2011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검토한 끝에 휴대전화 사용자에서 뇌종양 중 신경교정, 글라이오마라고 합니다. 신경교정과 청신경종, 이 귀에 생기는 종양이죠. 청신경종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시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 전자기파, 전자파죠. 이 전자파를 발암물질과 관련해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저 그룹이 이제 그룹 2B인데요. 그룹 1이 되면
확실한 발암 물질이지만 그룹 2B는 가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휴대전화 사용으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물질로 규정은 하진 않았지만 발암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휴대전화가 종양 위험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환자 대증원 연구라는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한 메타 분석에서 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고요. 이 환자 대증원 연구보다 좀 더 질적 근거 수준이 높은 것이 바로 코호트 연구라는 게 있어요. 대규모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경과 관찰을 해서 종양이 발생하는지 직접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precautionary principle, 그러니까 예방적 원칙, 예방 조치에 입각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자기파 노출을 최소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로부터 전자기파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휴대전화가 이 인체에서 0.5cm나 1cm, 한 1cm만 떨어뜨려도요, 휴대전화 전자파 흡수율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우리 볼에서 좀 떼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스피커폰이나 아니면 이제 줄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그 블루투스 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약간의 그 전자파 방출의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지국 전파가 약한 고층 건물이나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는요, 신호를 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전자파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그 한적한 시골이나 기지국이 자주 변동되는 차 안에서는요, 더 많은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종양이나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데 대한 것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오늘은 휴대전화가 종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